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연단실을 제가 이미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여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 연단실이 여편 대사님의 총애를 받게 되다니 그야말로 영광 중의 영광이지요. 화라연 회장은 이뭉이 여편에게 순종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목이 메어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총애라는 단어까지 내뱉으며 말을 더듬거렸고 생애 전반에 걸쳐 겪었던 모든 충격이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충격보다 못하다고 느꼈다. 맞다. 여편 대사님,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이 있는데 대사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라연은 뭔가 생각난 듯 급히 입을 열었다. 여편의 기분은 나쁘지 않은 듯했다.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여편 대사님을 저희 남월성 연단사 협회의 객경으로 모시고 싶은데 대사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여편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객경이라고요? 크흠. 대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라연이 급히 설명했다. 이 객경 자리는 그저 명예직에 불과합니다. 대사님께서 연단사협회에서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지니셨는지를 상징할 뿐 실제로 협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협회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료나 약재를 구매하시든 5할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남월성 연단사들은 객경의 징표를 보면 회장을 만난 것처럼 극진히 대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 내에 전용 연단실이 제공되며 그 외에도 여러 특별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여편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이런 직책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토록 좋은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즉시 흔쾌히 승낙했다. 여편이 승낙하는 것을 보자 화라연은 억누를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 찼고 재빨리 2개의 상자를 건넸다. 대사님, 이 상자 하나에는 객경패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이품 연단사 휘장이 들어있습니다. 등급이 다소 낮긴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 남월성 연단사 협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휘장입니다. 부디 대사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쁘지 않군. 나쁘지 않아. 이품 연단사 휘장이라니 매달 협회에서 상당한 복록을 받을 수 있겠어. 여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상자들을 받아들었다. 이뭉의 무혼,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편은 연단사 협회를 떠나지 않았다. 오늘이 학기말 고사까지 약 10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기에 여편은 굳이 학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어차피 이곳에서는 화라연의 수련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학원에서 수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진보를 기대할 수 있었다. 화라연은 당연히 여편이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여편이 거의 열흘 동안 이곳에 머물 생각이라는 말을 듣고는 너무나 흥분하여 팔짝팔짝 뛸 뻔했다. 화 회장님, 그럼 저는 수련하러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수련실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혹시 회장님께서 수련하고 싶으시다면 주 집사님의 수련실로 가십시오. 여편은 몸을 돌려 떠났고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주화영. 화라연은 여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주 집사, 여편 대사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주화용의 눈에는 쓴웃음이 스쳐 지나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헤아리기 어려운 심오한 분이십니다. 화라연이 그를 흘끗 보며 말했다. 나와 비교하면 어떤가? 주화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마 회장님께서 약간 더 뛰어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놈의 머리 위에나 뛰어날 것이다. 그러니 평생 집사 역할밖에 못하고 지금까지도 일품 후기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나. 화라연이 주화용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자 주화용의 머리에는 즉시 혹이 툭 튀어나왔다. 화 회장은 엄숙하게 말했다.
명심해라. 앞으로 내가 협회에 없을 때라도 여편 대사께서 어떤 일이든 필요로 하시면 너는 반드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한다. 그를 만나는 것을 나를 만나는 것과 같이 여기고 심지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대해야 한다. 알겠나? 주화용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일품 후기 연단사로서의 그의 재능으로는 방금 여편이 보여준 연단 기술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편과 화라연을 비교하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화라연 회장이 조금 더 대단하다고 느꼈다. 화 회장은 왕국의 궁정 연단사이며 상품 후기 연단사로서 오랫동안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주화용의 눈빛을 본 화 회장은 마치 쇠를 담금질하여 강철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는데 여편 대사께서 조금이라도 너를 지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때는 이 품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주 쉬울 것이다. 뭐라고요? 주화용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화라연은 싸늘하게 콧방귀를 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편 대사님의 연단술 실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여 유흥국 전체에서도 그와 비견될 자가 없을 것이다. 주화용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고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한 채 당황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긴 뭐가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냐. 화라연은 차갑게 코웃음 쳤다. 몇 년 전 나는 왕국 최고의 연단사 양한 대인과 교류한 적이 있다. 그는 정말로 심오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나에게 주었던 느낌과 여편 대사께서 주신 느낌을 비교하자면 그의 눈에서 갑자기 한 줄기 정광이 번뜩였다. 여편 대사께서 더욱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주화용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편 대사께서 양한 대사님과 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화라연 회장이 궁정 연단사일지라도 그들 중 가장 평범한 인물일 뿐이며 왕국의 수석 연단사인 양한 대사께서는 오품 연단사이신데 설마 그분께서도 여편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구나. 화라연은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편 대사께서 방금 연단할 때 사용하신 몇 가지 기법은 몇 년 전 양한 대인께서 시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한 명은 하늘에 있고 한 명은 땅에 있는 것과 같아 완전히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양한 대인에게 듣기로는 이러한 기법은 연단학을 특정 경지까지 깨우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익힐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당시 양한 대인조차도 그저 탐색하는 단계에 불과했을 뿐이다. 옆에 서 있던 주화용은 완전히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열흘이 지났다. 오늘은 성현학원에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학기말 고사의 날이었다. 시험이 끝나면 한 달간의 긴 방학이 시작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른바 학기말 고사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학생들의 성적을 점검하는 것에 불과했다. 시험 후 돌파에 성공한 학생들은 더 높은 등급의 반으로 진급하게 되지만 제자리 걸음을 한 학생들에게도 어떤 벌칙은 없었다. 이른 아침 학원 전체는 매우 시끌벅적했고 무리지은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예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하, 2달 넘게 폐관 수련을 한 끝에 드디어 오맥을 돌파했다. 다음 학기에는 중급반에 들어갈 수 있겠군. 너는 좋겠다. 망할. 나는 아직도 산맥경지에 머물러 있어. 이번 학기에는 돌파할 수 없었으니 방학 동안에라도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어. 안 그러면 다음 학기 개강 때도 또다시 저급반에 머물러야 할 텐데 이건 너무 쪽팔리는 일이야. 너 정도 가지고 뭘 쪽팔린다고 그러냐. 우리 학원에 저급반에 연속 4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너 그 폐물 여편 말하는 거냐? 학원에서 4년 동안 있었는데도 여전히 현맥 하나밖에 뚫지 못했다고 하니 정말 사람 웃겨 죽이는군. 너희 둘 다 여편을 너무 얕보지 마라. 혹시라도 그가 들으면 너희에게 따지러 올지도 모른다. 내가 그 폐물을 두려워할 것 같으냐? 내가 충고 안 해줬다고 하지 마라. 요즘 여편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수련 강의실에서 주씨 가문의 주원을 박살내고 심지어 왕씨 가문의 왕호를 퇴학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 아, 그게 정말이냐? 그런 말이라고 하냐? 내가 너를 속일 것 같으냐? 세상에, 그 녀석이 언제 그렇게 강해졌단 말인가? 어쩐지 며칠 전 고급반의 왕비가 그 폐물을 찾아 남학생 기숙사에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 하더니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알고 보니 왕씨 가문과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었군. 몇몇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왕비라고? 설마 그 자식이 정말 왕홀의 복수를 하려는 건가? 내 손에 걸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학원 입구에서 여편은 코를 문지르며 여유로운 태도로 교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연단사협회에서 거의 보름 동안 수련했고 오늘 아침 일찍 학원으로 돌아왔다. 학기말 고사는 큰일이 아니었다. 단지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하는 시험일 뿐이었고 발전이 있든 없든 학원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은 퇴학당할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돌 건축물이 여편의 눈앞에 나타났다. 웅장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며 성현학원 교정 안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이 돌 건축물이 바로 성현학원의 명성 높은 무예 훈련장이었다. 성현학원 전체의 모든 큰 시험과 학생평가가 보통 이 무예 훈련장에서 개최되었다. 봐라, 저거 여편 아니냐? 아, 정말 그 녀석이군. 듣자 하니 고급반의 왕비가 계속 그를 찾고 있다는데 아직도 나타날 용기가 있단 말인가? 하하, 오늘이 학기말 고사인데 만약 그가 감이 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퇴학당할 거야. 지금까지 아무리 피해 다녔어도 오늘은 못 피할걸. 적지 않은 학생들이 여편을 보자마자 웅성거리며 수근거렸다. 사실 여편의 명성은 최근 며칠 동안 학원 전체에 퍼져 있었다. 주원을 때리고 왕호를 퇴학당하게 하고 왕비에게 쫓기는 등 이 모든 일들이 여편을 올해 가장 유명한 학생으로 만들었다. 진성이 급히 다가와 말했다. 현소,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여편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누가 기숙사에 나를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너는 괜찮은 것이냐? 젠장, 왕비 그 자식 말하는 거지. 진성의 얼굴에 즉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 빌어먹을 자식이 이틀에 한 번꼴로 기숙사에 와서 너를 찾았다. 내가 기숙사에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 자식은 시끄럽게 욕설을 퍼붓고는 너보고 기어 나오라고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했다. 망할, 내 수희, 가 그 녀석보다 못하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그 자식을 혼쭐을 내줬을 것이다. 여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렇게나 오만하다니 왕홀의 일로 왕씨 가문이 당장이라도 나에게 따지려 드는 모양이군.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하하,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는군. 진성이 그에게 상기시켰다. 여편, 너도 좀 조심해야 해. 내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왕비 그 자식이 영무경, 무사로 돌파했다고 하더군. 이번 학기에는 졸업해서 왕성, 내 현령학원으로 갈 거라고 했어. 영무경 일개에 불과할 뿐 여편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진성은 이미 여편의 패기에 면역이 된 듯 계속해서 말했다. 맞다. 내 옆시 가문에 최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던데. 여편. 일행은 이미 시험이 끝나는 대로 일찍 돌아가겠다고 신청했어.
듣자 하니 내 옆시 가문의 사업이 왕씨 가문의 타격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군.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인가. 여편은 눈살을 찌푸렸다. 왕씨 가문이 3대 가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어느 정도 수단이 있었기 때문인 듯했다. 하지만 옆씨 가문이 옆헌, 옆은, 옆비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면서도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니 옆씨 가문에서 자신의 지위는 정말이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군. 학생들이 차례로 몰려들면서 무예훈련장은 점점 더 북적였다. 각 반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 후 한 명의 시험 감독관인 노사, 로사, 가 무예훈련장 뒤편에서 걸어 나왔다. 좋다. 저급반 학생들은 모두 모였군. 이번 학기 너희를 평가할 사람은 나전이다. 냉철한 표정의 교관 나전의 굳은 얼굴을 보자마자 저급반 학생들은 모두 탄식을 내뱉었다. 냉철한 얼굴의 교관 나전은 노사들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인물이었고 그가 시험을 감독할 때는 절대 어떤 빈틈도 용납되지 않았다. 곧바로 시험이 시작되었고 모든 학생들은 장비 앞으로 나아가 몸 안의 현기를 장비 위에 움푹 들어간 곳에 주입했다. 이것이 바로 현맥 측정기였다. 뚫린 현맥의 수만큼 광선 기둥이 밝게 빛났고 그 정확성은 매우 높았다. 왕신, 3맥, 유비, 4맥, 이침, 3맥, 서청, 5맥, 나쁘지 않군. 다음 학기에는 중급반에 진입할 수 있겠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시험을 치렀다. 하하, 드디어 나 진성이 차례로군. 모두들 보아라. 오늘 이 천재 진성이 너희들에게 눈을 멀게 해줄 테니. 진성이 이름이 불리자마자 사람들 틈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득이양양한 표정은 마치 얼굴에 오만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저거 옆편의 룸메이트 아니냐? 진씨 가문의 삼공자 진성이라니. 듣자 하니 그 녀석도 삼액경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데 옆편과 같은 부류였지. 쯧쯧. 진씨 가문의 공자가 저런 신분인데도 옆편과 함께 지내다니. 저렇게 오만하다니. 혹시 오맥경지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성은 현맥 측정기에 주먹을 날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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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눈부신 6개의 광선 기둥이 갑자기 현맥 측정기 위로 솟아올랐고 사방으로 빛을 뿜어내며 눈을 멀게 할 듯 찬란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아, 이진이 무려 6도 현맥을 뚫었다고. 정말 대단한데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악하며 속삭였다. 아니, 저 진성이라는 녀석이 대체 어떻게 한 번에 2개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한 학생이 넉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야, 너희들 저 녀석의 6번째 현맥 광주를 자세히 봐. 이미 절반 이상이 올랐어. 이 말은 즉, 7맥 경지에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뜻이야.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다시 진성에게로 향했다. 모든 하급반 학원생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경외감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밀려들었다. 이 광경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하아, 이 대감의 눈부신 활약에 내게 눈이 다 멀었겠지. 진성은 현맥기계 앞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으스대는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갑작스레 엉덩이에 강한 발길질이 날아들었고 진성은 늑하는 비명과 함께 바깥으로 나동그라졌다. 그를 찬 사람은 다름 아닌 라전이었다. 라전은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성, 육맥 경지라. 다음 학기에는 중급반으로 진급할 수 있겠군. 잘 들어. 시험이 끝나면 얼른 내려와라. 다른 학원생들의 시험을 방해하지 말고 진성은 씩씩거리며 막 욕설을 내뱉으려다가 발길질의 주인이
바로 그 차가운 얼굴의 교관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입을 꾹 다물었다. 차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는 불퉁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시험은 계속되었다. 1분 후 마침내 여편의 차례가 되었다. 아, 드디어 여편이 시험대에 오르는군. 예전에는 매 학기마다 일맥경지에 불과했던 녀석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네. 하아,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이번에도 일맥경지일 거야. 어차피 쓰레기 같은 녀석이잖아. 한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럴 리가. 얼마 전 주원이라는 육맥경지자를 쓰러뜨렸다고 들었는데 다른 학생이 반박했다. 무슨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게. 여편이 주원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가 현맥을 얼마나 뚫었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체 강도가 이미 일개무사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뭐라고? 설마 그게 사실이야? 내가 너를 속여서 뭘 얻겠어? 우린 그저 좋은 구경거리나 기대하고 있으면 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여편을 주시했다. 반면 나정과 진성은 알 수 없는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 모두 여편의 실제 실력이 과거의 일맥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녀석을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는데 과연 3회까지 돌파했을까? 라정 교관은 속으로 생각했다. 여편은 무심한 표정으로 걸어와 현맥 기계에 가볍게 주먹을 날렸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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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순간 굉음이 연이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현맥 기계에서는 찬란한 빗줄기들이 마치 7빛깔 무지개처럼 솟아올랐다. 하나의 광주가 밝아질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고 7개의 광주가 모두 환하게 빛나자 심지어 라 교관마저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7도. 무려 모든 칠맥을 뚫었다고. 말도 안 돼. 그가 폐물이 아니었나. 학원에서 4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었고 지난 학기에도 겨우 1도 현맥에 불과했는데 그럼 주원을 이긴 것도 당연하네. 무려 영무경 1개 경지와도 단 한 끗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니 그 자리에 있던 학원생들은 모두 넋을 잃었다. 그들은 여편의 성적에 대해 1맥, 2맥, 3맥, 심지어 5맥까지도 수없이 추측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고급반의 7맥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여편은 사모음과 폐맥으로 유명했으며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일은 그 당시 남월성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많은 현맥을 뚫을 수 있었지? 내 기억으로는 예전에 옆가에서 혼사탑의 대사들을 여러 명 초대했지만 그의 폐맥을 고치지 못했잖아. 적지 않은 학원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특히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마치 여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이다. 하아, 봤지? 이것이 바로 우리 기숙사의 실력이다. 절대쌍교, 성현을 얕잡아보는 수준이지. 앞으로 너희들은 형님을 보면 조심해서 돌아가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기에 너희들이 다칠까 두렵다. 하아, 진성도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흥분하여 호탕하게 웃었다. 마치 여편이 아닌 자신이 돌파한 것처럼 말이다. 여편,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깊이 숨기고 있었다니. 하급반 학원생들뿐만 아니라 냉영영과 복류의 두 사람도 항상 이곳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그들 역시 깜짝 놀랐고 동시에 여편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라 교관님, 시험이 끝났는데 이제 가봐도 될까요? 여편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연약사 협회에서 반개월 넘게 고된 수련을 한 그는 또다시 2개의 현맥을 개방했고 단숨에 7맥 경지에 도달했다. 사실 그에게 며칠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는 심지어 1개 무사 경지까지 돌파할 수도 있었다.
물론 가도 된다. 라 교관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이 넘실거렸다. 그는 이미 여편이 천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편에게 크게 놀랐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 여편은 분명 현령학원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의 마음은 당연히 매우 기뻤다. 고작 7도 현맥을 뚫은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영무경 무사로 돌파한 줄 알겠다. 내가 여편이냐? 바로 이때 두 개의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그중 한 목소리는 고압적이고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다른 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자세히 들어보면 싸늘한 한기가 가득했다. 사람들이 갈라지자 흰색 무도복을 입은 소년과 은색 갑옷을 입은 소녀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꺼냈고 서로를 흘긋보며 살짝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왕가의 왕비와 주가의 주선이다. 주선. 그녀는 우리 학원의 3대 여신 중 한 명이야. 어디? 나도 좀 보자. 빨리 보여줘. 밀지 마. 뭘 그렇게 밀어. 환생하러 갈 급한 일이라도 있어? 젠장. 누가 내 엉덩이를 몽둥이로 찔렀어? 변태 같으니라고. 왕비와 주선이 하급반 시험 구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군중은 즉시 소란스러워졌고 이미 시험을 마친 다른 반 학생들도 모두 구경하러 몰려와 이 구역을 꽉 채웠다. 왕비와 주선은 모두 고급반 학생인데 그들이 여기에 왜 온 거지? 너 바보냐? 예전에 여편이 주원과 왕월에게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들 둘은 분명 복수하러 온 거야. 젠장, 이 녀석은 한 번에 두 개의 대가문을 건드렸군. 예전에는 때리는 게 시원했지만 이제 업보가 돌아온 거야. 그만 말하고 조용히 지켜보자. 순식간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고 호기심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피가 끓는 듯했다. 군중 속 왕비는 주선을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신사적인 태도로 말했다. 오, 주선 아가씨로군요. 이번에 주선 아가씨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선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왕가의 왕비가 말을 걸자 그녀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왕공자, 구태여 서로의 속마음을 떠볼 필요가 있나요? 우리 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하하, 주선 아가씨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왕비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군요. 하지만 이 여편이라는 녀석이 우리 왕가의 제자를 모욕하고 또 음해하여 제 동생이 퇴학당하게 만들었으니 저는 형으로서 동생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왕가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소인도 주선 아가씨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여편이라는 녀석은 제가 반드시 숨통만 붙여놓고 그 후에 주선 아가씨께 넘겨드릴 테니 마음껏 처리하십시오. 주선 아가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비의 이 말은 옥처럼 부드럽고 온화하며 우아하여 좋은 형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가문 제자들 간의 우애와 단결을 드러냈다. 마지막에는 신사적인 품격을 잃지 않고 주선의 심정을 헤아려 주었으니 사람들은 절로 박수를 보내며 칭찬하고 싶게 만들었다. 몇몇 여학생들은 벌써부터 눈을 반짝였다. 왕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선인 저도 왕비 공자께 체면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편이라는 녀석은 결국 저에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감히 제 동생 주원을 다치게 하다니 주선인 저도 누가 감히 그런 대담한 짓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주선의 눈빛에는 갑자기 싸늘하고 날카로운 섬광이 번뜩였고 살기가 드러났다. 분명 이 아가씨도 만만치 않은 흉악한 인물이었다. 왕비의 눈빛이 번뜩였고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말을 마친 그는 곧장 여편 앞으로 다가갔고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바로 여편이냐? 하하,
내 목적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며칠 동안 목을 움츠리고 숨어 지냈는데 오늘은 왜 더 이상 숨지 않는 거지? 왕비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압적인 기세와 우월감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고 여편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황제가 거지 한 명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그의 골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여편이 어떤 종류의 인간을 만나보지 않았겠는가. 그는 그를 흘끗 보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또 어느 개가 짖나 했더니 왕가의 사냥개였군. 왕비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고 화가 나서 거의 피를 토할 지경이었다. 이 학원에서 감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대꾸하는 학원생이 누가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걔가 또 짖기 시작했군. 왕비의 눈빛은 비수 같았고 여편을 천도만과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며 이를 악물었다. 나중에 내가 여전히 그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원래 그는 여편이 자신에게 가로막히면 분명 겁에 질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여편은 너무나도 침착했고 오히려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었으니 그로 하여금 본래의 품격을 잃게 만들었다. 이때 라전 교관이 나섰다. 왕비, 너희들 뭘 하려는 거냐? 이곳은 하급반 시험장이다. 너희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왕비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힘들게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애써 품격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다. 라 교관님, 여편하고가 제 동생을 괴롭혔으니 저는 형으로서 당연히 동생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부디 라 교관님께서는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라 교관은 눈썹을 치켜떴다. 나는 너희들의 복잡한 일에는 상관없다. 왕비, 만약 너희가 물러서지 않으면 내가 예의를 차리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얼굴에 교관의 위엄이 드러나자 그곳에 있던 학원생들의 마음은 모두 흔들렸다. 오늘은 구경거리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왕비는 차갑게 웃었다. 그 절름발이 녀석아, 내가 너를 라 교관이라고 부르는 건 존중해서 그런 거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할 수 없지. 고작 내까짓게 왕비인 나를 막을 수는 없어. 그곳에 있던 모든 학원생들은 경악했다. 감히 차가운 얼굴의 교관을 절름발이라고 부르다니. 왕비 이 녀석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어? 라전의 눈빛이 멈칫했고 온몸에서 갑자기 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피와 전쟁터에서 단련된 살기는 그곳의 모든 학원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그 절름발이 녀석아, 나를 위협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알려주자면 오늘 왕비인 나는 이미 일개 무사경지에 돌파했다. 다음 학기부터는 왕성에 있는 현령학원에 진학하여 정진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학생이 아니며 너는 나를 관리할 자격도 없다. 하물며 이것은 우리 학원생들 사이의 충돌인데 설마 라 교관님께서 학원의 일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인가? 비록 당신이 성현학원의 스승이지만 우리 왕가도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나서려거든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라. 왕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몸 밖으로 갑자기 아련한 현기 광망이 번뜩였다. 이것은 무사로 돌파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현기 빛이었다. 뭐라고? 왕비가 영무경에 돌파했다고. 어쩐지 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군. 세상에, 그는 올해 겨우 16인데 이런 자질이라니. 정말 현령학원에 진학할 자격이 있군. 이곳은 왕국 전역의 천재 무사들이 꿈꾸는 성지이자 강자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왕가에서 이런 천재가 태어나다니 훗날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듯이 승천하겠어. 왕비는 왕가의 장남으로서 미래의 왕가의 가업을 물려받아 왕가의 가주가 될 희망이 매우 높겠군. 어쩐지 그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었구나. 과연 조금은 실력이 있었어. 둘러싸고 구경하던 모든 학원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령. 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은 왕국 고위층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졸업 후에는 용으로 변하여 단숨에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천재는 왕가뿐만 아니라 성현학원조차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는 것을 아까워할 것이기에 라전은 근본적으로 손을 쓸 수 없었다. 좋다. 아주 좋아. 라전은 왕비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내가 무사로 돌파했다고 해서 세상을 깔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디 보자.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데 누가 감히 나서서 손을 댈 수 있는지. 왕비의 눈빛이 굳어졌다. 이 라전은 정말이지 변기 속 돌멩이처럼 역겹고 단단했다. 그가 이곳에 있는 한 어떻게 여편이라는 녀석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겠는가. 바로 이때 문득 주선이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라 교관님, 저는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던 것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학원생들 개인적인 충돌인데 당신이 교관으로서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오늘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2명의 걸출한 학원생이 한꺼번에 차가운 얼굴의 교관에게 도전하다니. 왕비가 저렇게 오만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그 역시 천재였으니 현령학원의 정식 수련생이 될 참이었는데 이 주연이라는 자는 수많은 수련생들이 마음속으로 유혹을 품고 있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주연의 몸에서 흐릿한 빗줄기가 번쩍하더니 강력한 현기의 위압감이 눈 깜짝할 사이에 뿜어져 나왔다. 현기의 빛이라니 세상에 주연 저 아이도 벌써 영무경 1단계 무사의 경지에 돌파했단 말인가. 맙소사, 주연은 올해 겨우 15살인데 왕비보다 1살이나 어린데도 벌써 1단계에 돌파했다고. 오 이런, 어쩐지 저런 기세가 넘쳤던 게로군. 여신은 과연 여신이야. 왕비보다도 더한 천재라니. 여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번엔 정말 틀림없이 죽을 거야. 모두가 웅성거렸다. 누구 하나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수련생이 영무경 1단계에 돌파하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16살 이전에 돌파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16살 이전에 영무경에 돌파한 무사라면 누구나 왕성에 있는 현령학원으로 보내져 수련하게 되고 그곳에 하늘이 내린 영재들 중 한 명이 되기 때문이었다. 성현학원에서는 이미 수년 동안 이런 천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2명이나 나타났으니 분명 푸른 달도시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앞으로 왕가와 주가가 푸른 달도시에서 차지하는 세력 범위는 분명 더 확대될 터였다. 나전의 표정 또한 굳어졌다. 이 2명의 위대한 천재가 동시에 나타났으니 그와 같은 스승조차도 만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극도로 굳어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때 여편이 갑자기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가 손가락 하나를 뻗어 왕비와 주연을 가리키며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이 장소가 왜 이렇게 밝다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너희 둘이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였군. 하하, 무사에 돌파했다고 그렇게 대단한 줄 아나. 몸에서 그렇게 빛이 나니 자기들이 촛불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하하. 진성이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현소저, 농담도 참 잘하는군. 자세히 보니 정말 2개의 촛불 같아. 잘됐네. 앞으로 밤에 화장실 갈 때 등불을 켤 필요도 없겠어. 푹. 이 말이 터져나오자 모든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진성, 너 죽고 싶어. 왕비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변했고 주연은 목까지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차가운 한기가 뿜어져 나왔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너희들 누가 감히 손댈 생각인가? 나전이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마치 견고한 철벽처럼 앞에 섰다. 여편은 갑자기 나전을 막아섰다. 나 교관님, 이건 저희 수련생들끼리의 일입니다. 그냥 저희가 해결하게 두시죠.
나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편. 설마 나 교관님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여편이 가볍게 웃으며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본 나전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여편이 무심한 듯 말했다. 말해봐. 너희 둘이 나를 찾아온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지? 할 말이 있으면 어서 말하고, 짓거릴 것이 있으면 어서 짓거려라. 왕비가 잔인하게 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빌어먹을 겁쟁이 자식아, 말주변도 제법이군. 내가 내 왕가를 득죄하고 내 아우를 해쳤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동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게 두 가지 선택을 주겠다. 첫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내게 용서를 빌며 내가 내 아우를 음모로 해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게다가 앞으로 왕가의 사람들을 보면 알아서 피해 다녀야 한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목숨 하나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나와 한판 싸우는 것이다. 사나이답게 정정당당하게 나와 결투하여라. 내가 내 합을 버텨내고 패하지 않는다면 나 왕비는 앞으로 결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비 이 자식은 정말 인자하군. 여편이 열압만 버텨내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다니. 뭐라고? 두 번째 선택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군. 왕비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여편에게 선택지가 필요하겠어. 첫 번째를 선택하면 앞으로 사람 구실도 못할 테고, 두 번째를 선택하면 적어도 살 길은 하나 남는 건데. 이상하군. 이상해. 왕비 저 자가 이렇게 쉽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왕비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여편 이 자식은 분명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두 번째를 선택하면 왕가를 득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나는 그를 철저히 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진정한 쓸모없는 자로 만들 것이다. 왕비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고 마음속으로는 더없이 통쾌했다. 그는 왕비인 자신이 복수했다는 소식이 가문에 전해지면 분명 수많은 가문 장로들에게 칭찬받을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전투는 왕홀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 내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왕홀의 생사 따위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각하는 정말 인자하시군. 그럼 당신은 어떤가? 여편은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으로 주연을 바라보았다. 주연은 표정 없이 높은 곳에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인자하지 않아. 내가 내 아우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으니 오늘은 내 팔다리를 폐지할 생각이다. 팔다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수위마저도 폐지해야 해. 물론 내가 스스로 수위를 폐지하고 두 다리를 잘라낸다면 내가 직접 손댈 필요는 없겠지만.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은색 갑옷 아래에는 붉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가늘고 하얀 허벅지는 검은색 스타킹에 감싸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했다. 그러나 이 미녀는 독사처럼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너희 둘이 오늘 날 확실히 잡으려는 모양이군. 여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왕비는 거만한 태도로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어서 빨리 선택해. 내가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는 하지 마라. 당당한 고급반 수련생 2명이 여기서 저급반 수련생 1명을 괴롭히다니. 왕비, 주연, 너희 둘은 정말 염치도 없군. 갑자기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귀에 닿는 느낌은 약간의 분노를 머금고 있었다. 누구냐? 왕비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소리쳤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따라 차갑게 바라보았다. 군중이 길을 터주자
빙산처럼 차가운 용모에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소녀가 걸어왔다. 그녀는 푸른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천궁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고 냉정하고 고귀한 기품과 함께 뼈 속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냉영영, 너였군. 이 일은 너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왕비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오는 사람이 학원의 3대 여신 중 한 명인 냉영영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주연의 눈빛은 더욱 음침해졌다. 냉영영, 내일은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수련생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학원에서는 냉영영이 늘 혼자 다니며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 폐물 여편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일까? 너희들의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맞다. 게다가 나도 참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고급반의 일원으로서 나는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의 행위가 나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냉영영 사저 말씀이 옳습니다. 당당한 고급반 수련생들이 고작 저급반 수련생을 상대하다니 이른바 3대 가문이라는 곳이 고작 그 정도의 기계밖에 없단 말입니까? 다시금 약간의 분노를 머금은 외침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다. 붉은색 긴 머리카락을 가진 봉유이가 걸어왔고 그녀는 왕비와 주연을 경멸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여편은 코를 만지며 희죽거렸다. 나의 여자 인연도 그리 나쁘지 않군. 이곳에 있던 모든 수련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3대 미녀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중 2명의 여신이 여편을 위해 나섰다니. 이럴 수가, 여편 이 자식은 정말 운이 좋군. 그야말로 성현학원 모든 남학생들의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면 여편은 주위의 모든 남학생들의 눈빛에 벌써 100번, 1000번도 더 죽었을 것이다. 2분, 이건 우리 왕가의 일이니 2분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왕비가 차갑게 소리쳤다. 냉영영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고급반 수련생이자 영무경 1단계 무사, 그리고 현령학원의 신입 수련생이라는 자들이 저급반 수련생에게 도전하다니. 너희 둘은 부끄럽지 않은가? 너희와 함께 현령학원에 가는 것 자체가 내게는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이 나오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냉영영마저도 영무경 1단계로 돌파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3명의 위대한 천재가 함께 현령학원에 들어가다니 이것은 현령학원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진정으로 뒤엎는 사건이었다. 여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동생이라는 놈이 밖에서 기녀를 찾고 남창 짓을 하며 심지어 노파조차 가리지 않는다지? 형이라는 놈이 얼마나 더 낫겠어. 아마 취향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테지. 왕비의 눈빛이 가라앉았고 마음속에서는 살기가 끓어올랐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여편, 어쩐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군. 폐물은 역시 폐물이로군. 설령 돌파한다. 한들 폐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여자 뒤에 숨는 것이 사내다운 짓이냐. 내가 사내인지 아닌지는 내가 평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내 도전, 이 형님이 받아들이겠다. 수련장 전체의 수련생들이 얼어붙었다. 진성이 급히 여편의 옆으로 다가갔다. 여편, 경솔하게 굴지 마. 봉유유도 급히 말했다. 안 돼, 여편. 순간의 혈기로 그러지 마. 왕비는 영무경 1단계 무사라고. 여편의 마음속은 따뜻해졌다. 한 번 더 삶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심 어린 친구들을 몇 명 얻었으니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진성, 봉유애, 냉영영 3사람을 힐끗 보며 웃었다. 진정해, 서두르지 마. 고작 영무경 1단계일 뿐이야.
고작 영무경 1단계일 뿐이라고 진성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영무경 1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형기를 응축하여 정식으로 무사의 경지에 들어섰다는 의미이고 진정한 무술가가 되었다는 뜻이다. 무사와 우리 무술가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다른 건 차치하고 힘의 수준만 해도 완전히 달라. 그런데 너는 잘도 고작 영무경 1단계일 뿐이라니. 하. 여편이 가볍게 웃었다. 무사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전생 같았으면 그의 신발조차 핥을 자격도 없었을 터. 그는 세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 비치는 자신감은 곧바로 복류해 진성, 냉영영 세 사람에게로 전염되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여편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왕비도 얼어붙었다. 여편이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즉시 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급히 말했다. 이건 내가 직접 말한 거야. 나를 고르는 것보다 오늘이 좋겠군. 모두가 여기에 모였으니 지금 이 훈련장에서 우리 한판 결투를 벌이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비는 즉시 눈짓을 보냈고 그의 옆에 서 있던 부하들이 즉시 군중을 뒤로 물러나게 하여 길을 열었다. 왕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훈련장 중앙의 비무대 위로 뛰어올라 여편을 향해 크게 외쳤다. 꼬마 녀석, 약속했으면 어서 올라와.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비겁한 놈이 되지 말고. 여편. 모두가 걱정하며 일제히 입을 열었고 나 교관마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여편은 가볍게 웃으며 모두에게 미리 계획된 듯한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내고는 비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얼굴에 있던 미소는 점차 사라졌고 두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왕가와 그에게는 애초에 아무런 원한도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차례 그를 괴롭혔으니 여편 또한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너희가 그렇게 악독하게 나온다면 내가 잔혹하게 손을 쓰는 것을 탓하지 마라. 하, 꼬마 녀석, 정말로 올라오다니 과연 배짱은 좀 있군. 어쩐지 못난 내 아우가 내게 농락당할 만도 했어. 아쉽게도 배짱이 크면 뭐하랴. 내 가장 큰 실수는 내 왕가를 득죄했다는 것이다. 감히 내 왕가를 득죄한 자는 누구도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없어. 왕비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몸에서 갑자기 기세가 폭발하더니 현기, 한 줄기가 팽창해 나갔다. 1단계 무사의 기운을 상징하는 현기가 비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회전하며 소용돌이쳐 그의 도포 자락을 세차게 휘날렸다. 주위에 가까이 서 있던 수련생들은 모두 압력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가? 압력이 느껴지나? 하아. 왕비의 얼굴에는 섬뜩한 웃음이 떠올랐다. 하아. 바람의 기세는 나쁘지 않군. 시원하게 부채질해 주는 것 같아 아주 좋구나. 너. 왕비의 얼굴에 있던 웃음이 굳어졌다. 화가 치밀어 피를 뿜을 뻔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꼬마 녀석,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오늘 내가 내 목숨을 거두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왕비가 움직였다. 여편이 갑자기 말했다. 잠깐. 뭐냐? 또 뭘 하려는 거지? 아니면 항복을 준비하는 건가? 유감스럽게도 늦었어. 방금 내가 말했듯이 오늘 나와 너는 생사결투를 할 것이다. 일단 생사결투에 동의했으면 내가 비무대에서 뛰어내려도 소용없다. 왕비의 얼굴은 섬뜩하게 변했고 마음속으로는 광기 어린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 바보 같은 녀석. 감히 정말로 자신과 생사결투를 동의하다니. 무대에 오르면 더 이상 모든 것이 그의 결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에, 어째서 갑자기 생사결이 되어버린 거지?
열합만 겨루기로 하지 않았던가. 저 왕비라는 녀석이 너무 교활해. 방금 전만 해도 분명 생사결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열합으로 바꿨잖아. 그럼 너무 비열한 거 아니야? 생사결은 학원생들이 서로 겨루는 것과는 달라. 설령 항복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승자가 동의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우리 학원의 규율은 아주 엄격해. 설령 상대방이 미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학우를 죽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 너희들 너무 어리석고 순진하구나. 왕비는 애초에 여편을 죽일 필요조차 없어. 그저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모두가 술렁이며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수근거렸다. 아무래도 왕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번에는 여편이 정말로 비참해지겠구나. 항복. 농담 따위 집어치워. 여편이 차갑게 비웃었다. 너 같은 쓰레기조차도 내가 항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단지 한 명씩 차례대로 올라오는 게 귀찮을 뿐이다. 내 형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으니 저 아래 못생긴 여자도 같이 올라와라. 이 몸이 너희 둘을 한 번에 정리해주겠다. 여편은 주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못생긴 여자, 못생긴 여자, 못생긴 여자. 여편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지자 모두가 완전히 넋을 잃었다. 이 녀석이 미쳤구나. 정말로 단단히 미쳤어. 감히 3대 여신 중 한 명인 주연을 못생긴 여자라고 부른 것도 모자라 그녀와 왕비까지 동시에 올라오라고 하다니. 도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건 생사결이야. 장난이 아니라고. 이 망할 자식. 너를 100조각으로 찢어버리겠어. 주연은 분노에 치를 떨며 이를 악물었다. 그 아름답고 흰 얼굴은 순식간에 사납게 일그러졌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무대로 뛰어올랐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그녀는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 죽어라. 주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의 몸은 마치 환영과도 같았다. 강력한 현기의 가호 아래 그녀는 갑자기 여편의 코앞으로 돌진하며 공중에서 발차기를 날렸다. 회오리 발차기. 이 발차기는 번개처럼 빠르고 폭풍처럼 강력했다. 오른발이 차나가는 순간 훈련장 전체에 격렬한 바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연의 오른발을 중심으로 반경이자 이내의 모든 것이 마치 사나운 회오리 같은 기운에 휩싸여 버리는 듯 그 위력은 너무나도 엄청났다.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굴색이 변했고 심지어 몇몇 현장 교사들조차 마찬가지였다. 비록 주연이 막 1단계 영무경을 돌파했을 뿐이지만 이 발차기는 이미 1단계 무사의 정수를 담고 있었다. 과연 성현학원 역사상 최고 수준의 천재답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 여편이라는 자도 칠맥현도를 돌파했으니 천재라고 할 만하지만 왕가와 주가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 참 아까운 젊은이인데 오늘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사람들은 경탄과 한탄을 금치 못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발차기가 여편에게 곧 명중하려는 찰나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몸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더니 놀랍게도 주연의 오른발을 붙잡았다. 감히 내 발을 잡으려 하다니. 내 회오리 발차기는 현기로 움직이는 것이다. 발 전체에 현기가 감싸고 있어서 내 손이 닿으면 손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 주연은 여전히 공격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속으로 잔혹한 생각을 떠올렸다. 발에 실린 힘을 더욱 몇 배로 증폭시켰다. 여편이 갑자기 짧게 외치더니 오른팔을 뻗어 끊임없이 허공을 핥히었다. 맹렬한 기운이 휘몰아치며 순식간에 거대한 호랑이 입모양을 만들었고 그 입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크게 벌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환각을 보는 것 같았고 귓가에는 희미하게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오는 듯했다. 주연의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되었다.
그녀의 회오리 발차기가 만들어낸 소용돌이는 이미 상대방을 감싸고 있었는데 설마 상대방이 갑자기 주먹을 날려 천지를 집어삼킬 듯한 위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내뻗은 모든 발차기 바람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마치 호랑이의 맹렬한 입처럼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자신에게 고기를 바치라고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어째서 양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주연은 마음속으로 크게 놀랐지만 이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내 기술이 아무리 기괴하다 한들 나는 어쨌든 1단계 무사. 형기만으로도 너를 압사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주연은 발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아! 갑자기 발에서 고통이 전해져 왔다. 여편의 오른손이 떨리더니 뱀처럼 그녀의 다리를 감쌌고 이어서 그의 10손가락이 갑자기 그녀의 종아리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10손가락에 단단히 붙잡히자 그녀의 발에서 터져나오던 기운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단 한 푼의 힘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주연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여편의 뜨거운 손바닥이 그녀의 허벅지를 잡은 뒤에도 멋대로 두어 번 더듬거렸다는 사실이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머릿속으로 짜릿한 감각이 전해져 왔고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젠장할. 주연은 수치심에 가득 찬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서 한 바퀴 몸을 돌려 왼발로 여편의 머리를 향해 사악하게 걷어찼다. 퍽. 여편은 비웃음을 흘리며 왼손을 갑자기 뻗어 5손가락을 발톱 모양으로 만들고는 번개처럼 빠르게 주연의 왼발을 붙잡았다. 하, 스타킹까지 신었네. 정말 섹시하군. 여편은 웃으며 주연의 치마 아래를 거리낌 없이 훑어본 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여자애들은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도 안에 안전 바지를 입다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주연의 하얀 얼굴은 온통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은 여편을 천도만과 천번 칼질하고 만번 베어 죽임 해도 시원치 않을 듯했다. 대낮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편이 자신의 치마 아래를 훔쳐보다니 그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하체를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온몸이 달아오를 정도로 수치스러웠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주연은 학원의 3대 여신 중 한 명이자 남월성의 주가 대소저였다. 학원 내 남자들은 그녀를 보면 누구 하나 존경심을 표하며 벌벌 떨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여편처럼 저속하고 파렴치한 자는 그녀가 처음 만나보는 종류였다. 세상에나. 훈련장의 모든 남자 학원생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릅뜨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편을 불태워 버릴 듯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저분은 여신이시다. 감히 그녀의 치마 아래 풍경이 여편에게 깨끗하게 보이다니. 제기랄, 어째서 나는 저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신의 치마 아래 풍경을 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한편 여자 학원생들은 더욱 경악했다. 복류이조차도 얼굴이 붉어지며 수치스러워했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 변태 같은 자식. 왕비, 너는 거기 서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주연은 수치심과 분노의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다리 바깥쪽에서 갑자기 흑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마치 암석과 같은 광영이 나타나며 흔들렸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무겁고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오며 여편을 뒤로 밀쳐냈다. 석화무혼. 시익. 여편은 주연의 검은 스타킹을 양손으로 직접 절반쯤 찢어내며 물러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쯧쯧.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며 탄력도 좋으니 과연 아름다운 다리구나. 주연은 이를 악물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귀까지 새빨개진 얼굴로 이를 갈며 말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놈. 너를 죽여버릴 거야. 분노가 폭발하자
주연의 온몸은 그 황금빛 광채에 휩싸여 마치 석상처럼 변했다. 그녀의 몸속에서 엄청난 힘이 미친 듯이 솟구쳐 나왔다. 석화무혼, 석화부채. 몇몇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주가의 석화무혼은 남월성 전체의 명성이 자자했다. 무사의 에너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무사의 몸 외부의 얇은 석화층을 형성하여 방어력을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어다. 주가의 족장 주회아는 석화무혼의 경지를 이성까지 끌어올렸다고 전해진다. 일단 무혼을 방출하면 현무경 무사가 가만히 서서 공격해도 상대방은 방어력을 뚫을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 주연은 막 1단계 영무경을 돌파했을 뿐인데도 석화무혼 부채를 할 수 있다니 이 정도 천부적인 재능은 성현학원과 주가 역사상 모두 눈부신 영광이라 부르기에 충분했다. 회오리 바람 잔 구름. 석화부채를 마친 후 주연은 가볍게 외치더니 몸 전체를 공중으로 쏘아 올렸다. 그녀의 두 다리가 풍차처럼 번갈아가며 걷어찼고 강력한 기운은 마치 광풍과 호우처럼 거대한 바다를 형성하여 여편을 에워싼 후 갱음을 내며 여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옆에 서 있던 왕비도 주연의 상기시키는 말에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 그의 눈에는 잔혹한 살기가 번뜩였고 갑자기 사악한 빗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쾅. 온몸이 검은 요사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그의 몸과 요사는 하나가 되어 여편을 향해 공중에서 돌진했다. 흑사무혼, 도가격. 두 손을 송곳니 모양으로 만든 왕비가 돌진하자 사방의 천지 현기가 미친 듯이 휘몰아쳐 하나의 소용돌이를 형성했다. 그들은 앞뒤로 다른 방향에서 여편을 공격해 들어왔다. 흑사무혼, 석화무혼. 이 두 사람은 과연 현령학원에 들어갈 만한 천재들이로군.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연합 공격이다. 두 사람에게 극도로 불만을 품고 있던 나 교관조차도 이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왕비와 주연 두 사람의 천부적인 재능이 정말로 경이롭고 무섭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합 공격 아래에서는 설령 2단계, 3단계 영무경 무사들조차도 막아내기 어려울 터였다. 큰일 났다. 여편, 봉유애, 진성, 냉영행 세 사람은 모두 두 손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걱정했다. 여편은 이제 끝장이다. 다른 학원생들도 고개를 저으며 탄식할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두 사람의 기술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1단계 무사도 이 두 위대한 천재의 연합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여편은 영무경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칠맥 무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죽어라. 왕비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정말 아닐걸. 여편은 차갑게 웃었다. 온몸의 현기가 갑자기 몸속에서 미친 듯이 순환하며 상상할 수 없는 경로와 빈도로 끊임없이 진동했다. 그는 그곳에 우뚝 서 있었고 그의 몸속에서 이상하고 기이한 기세가 갑자기 솟아올랐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라 하더라. 곤의 몸집은 거대하여 그 길이가 몇 리인지 알 수 없느니. 그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여편 주변의 현기가 진동했고 모든 말을 마치자 천지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거대한 물고기 형상의 허상이 여편의 머리 위에서 갑자기 솟아올라 마치 공중을 유영하는 듯했다. 그 기세는 강력하고 패도적이었으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이게 뭐지? 그의 무혼이란 말인가? 그럴 리 없어. 그는 겨우 칠맥 무사에 불과한데 어떻게 무혼을 방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왕비와 주연의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되었다. 그 거대한 물고기 형상의 허상은
두 사람을 내심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심지어 그들 자신의 무온조차도 흔들리며 마치 신룡을 만난 개미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경악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이해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저 거대한 물고기 형상의 허상이 유유히 논이는 것을 볼 뿐이었고 천지가 마치 그것에 이끌리는 듯했다. 이때 학원 근처 사무동의 한 연성실에서는 한 노인이 운호설을 지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몸이 크게 흔들리더니 그의 눈빛이 창문을 뚫고 멀지 않은 훈련장을 향해 공포에 질린 채 쳐다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오늘 학원생들의 학기말 시험날이 아니었던가? 어째서 훈련장에서 이렇게 무서운 천지 기세가 뿜어져 나오는 거지? 도대체 어떤 강자가 우리 성현학원에 온 것이길래 나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천지 기세를 이끌어내다니. 전설에 따르면 적어도 무종 5단계 강자만이 겨우 엿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마음속으로 공포에 질려 운호설 지도를 중단하고 창문을 부수고 10장 높이의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훈련장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그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노사님, 운호설은 살짝 놀랐고 연성은 즉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서 그녀 또한 경악스러운 표정을 드러내며 빠르게 훈련장을 향해 달려갔다. 훈련장 위에서는 이때 주연과 왕비의 공격이 이미 여편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 또한 극한에 다다랐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이 을조림이 흘러나왔다. 소요유, 소요유, 북명현공, 북명현공, 곤장, 곤장. 거대한 곤어가 무서운 기세를 내뿜으며 만인의 시선 앞에서 솟구쳐 올랐고 이어서 유성처럼 급강하여 주연과 왕비의 연합 공격에 맹렬히 부딪혔다. 소요유, 북명현공, 곤장. 이게 대체 뭐지? 라전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대개대합, 대개대합, 크게 펼치고 크게 합침 하는 무술이라니 그들은 단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정말로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바라볼 뿐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쾅!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음이 천지를 울렸다. 주연과 왕비의 연합 공격은 마치 두부가 황금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허약하게 느껴졌고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 위세는 하늘을 뒤덮고 땅을 진동시키는 듯 맹렬했다. 맹렬한 기세로 두 사람의 몸에 강타가 내리꽂히자 그 순간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힘이 그들의 옷가지를 산산조각 내며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핏물이 미친 듯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고 두 사람은 마치 포신을 막 떠난 포탄처럼 좌우로 갈라져 날아갔다. 그들이 왔던 방향 그대로 정확히 10여 미터를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이내 시합장의 맹렬한 기세로 추락하며 바닥에 세게 내동댕 잊혀졌다. 선명한 핏줄기가 허공을 가르며 길게 이어지더니 이내 시합장 바닥에 떨어져 섬뜩하리만 찍인 핏자국을 남겼다. 하늘을 뒤덮었던 기세는 한순간에 흩어져 사라졌고 여편은 시합장 한가운데에 고요히 서 있었다. 마치 전쟁의 신상이 그 자리에 박힌 듯 미동도 없이 산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정적, 완전한 정적만이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웅성거리는 대화로 소란스러웠던 훈련장은 이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모든 수련생들은 얼어붙은 듯 놀라 있었고 수많은 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막 훈련장 입구에 당도한 주의신 원장과 운호설조차도 그 경악스러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여편이 그토록 끔찍한 기술을 펼쳐 보였을 때 그들은 이미 왕비 일행이 분명히 패배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진 이 상황은 그들의 심장을 뒤흔들고 내면 깊숙이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단 한 합. 성현학원의 두 명문 천재,
왕국의 현령학원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들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것도 고작 칠맥무자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정신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방금 여편의 머리 위에서 나타났던 그 섬뜩한 허상은 도대체 뭐였지? 정말 무섭다. 단한합으로 주연과 왕비를 쓰러뜨리다니, 우리 학원에 이런 괴물 같은 인물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졌다. 완전히 처참하게 졌다. 무언을 가하고 형기를 터뜨렸음에도 두 사람 모두 패배했어. 그것도 이렇게 비참하게 단 한 번의 공격도 막아내지 못하고 말이야. 주연과 왕비가 천재라면 여편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천재를 압도하는 요괴인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군중은 정신을 차렸다. 모두가 극도의 경악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떠올려도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시합장 위에서 여편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꼬리는 비웃는 듯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차가운 미소로 비스듬히 올라갔다. 전생에 8단계 무왕의 경지에 올랐던 그였기에 사실 방금 두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수단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여편은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한 수를 선택했고 전생에 자신을 소유원왕으로 불리게 했던 소유유 비법을 펼쳐 보인 것이다. 단한합이 지나갔을 뿐인데 그의 모습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다. 몇 년, 몇십 년 후, 심지어 100살이 넘더라도 오늘 이 순간의 광경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설로 각인될 것이다.